예, 두 번째 발표로 인공시각 인지 기술을 활용한 11번가 유사 의류 영상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MI랩의 김태환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MI랩에 있는 김태환 매니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모든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목차를 처음에 저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이제 어떤 이미지 내 어떤 영상을 인식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하고 찾아내고 연구한 성과 결과들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다층 어떤 뉴럴 네트워크, 다층의 뉴럴 네트워크가 왜 이제 이머징되고 이게 이피션트하고 좋은지가 그 어떤 뇌 이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그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뇌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사람이 영상을 인식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이제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11번가 의류 이미지 있잖아요. 의류 이미지에서 비슷한 스타일을 이제 찾는 어떤 서비스 프로덕트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어제 잠깐 그 슬라이드 이게 리허설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하는데 너무 좀 지루한 것 같아서 그냥 다 앞에 거 다 그냥 싹 치우고, 다층 인공신경망 모델을 가지고 이제 비슷한 의류 영상 검색 시스템을 만든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역시 남거나 하면 그게 어떻게 이제 뉴로사이언스하고 딥러닝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 11번가 앱에 뭐 디플로이가 돼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 동영상으로 그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시만, 이게 왜 저걸로 너무 빨라서 저도 겁나 빨라서 이게 안 보이네. 다시요. 이게 옆쪽 화면에서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화면이 마우스로 예. 다시 할게요. 다시 이제 이게 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카메라 촬영을 받습니다. 의료 영상에 대해서 카메라 촬영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영역을 좀 잘라주세요라고 이제 가이딩을 좀 두고 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리스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들을 이제 찾아서 그 스트라이프가 있는 패턴이 있는 옷들을 이제 자동으로 검색해줘서 사용자들한테 이거 한번 사봐라 라고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요런 서비스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쭉 패턴들이.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런 패딩 같은 거 딱 찍고 이제 패딩을 치면 이제 요렇게 패딩 라이크한 좀 옷들이 뭐 물론 성능이 완벽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요런 식의 신발도 찾는 요게 이제 실시간으로 사용자 카메라 입력을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네트워크에 갖는 이제 강점은 요런 거죠. 요런 패턴 같은 걸 검색해서 넣으면 이제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거 실시간 콜이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실시간은 아닌데 미리 오프라인 상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해놓고 비슷한 스타일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그게 실제 이제 앱에서 이게 잘 노출이 잘 안 돼서 홍보차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기를 눌러줘야 돼요. 저렇게 이미지가 나오면
저 전 부분을 좀 눌러주면, 예, 전 부분을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미지 검색을 한번 눌러주면 아까 그 이미지하고 비슷한 것을 찾아주는데 얘는 이제 아까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쿼리를 입력을 받는 건데 오프라인에서 다 처리해 놓은 결과를 화면에 뿌리는 요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홍보하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큰 블랙 이제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입력 영상을 찍으면은 이제 웹으로 영상이 전송이 되면 그 이미지에서 이제 의류 영상일 것 같은 인터레스팅한 영역을 이제 찾아내죠. 찾아내고 그럼 이제 그 영역 안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을 합니다. 예,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얘가 이제 검색이 대상이 되는 이제 레퍼런스 DB에는 미리 오프라인 상에서 특징을 추출 벡터를 다 저장해 놨다가 실제 이제 쿼리가 들어왔을 때 특징 벡터를 리얼타임으로 추출하고 DB에다가 이제 서치를 날리는 거죠. 검색을 해가지고 비슷한 상품 찾는 게 이게 전체 큰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데이터 관련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미지가 그 11번가에 있는 이미지가 좀 중복적인 이미지들이 많은 거죠. 중복 이미지들.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은 영상이니까 검색 결과에 똑같은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막 올라오고 이러면은 좀 검색 결과의 어떤 다양성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 굳이 불필요하게 서버에다가 3개나 하든지 뭐 서치할 때 그 시간도 이제 소요가 되니까 그 중복 영상을 제거하는 그 알고리즘도 여기다 이제 미리 넣어놨죠. 이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입력 영상이 들어왔을 때 예, 라돈 뭐 변환 이렇게 변환을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저렇게 해가지고 각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어가 저는 저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냥 대표해서 그냥 발표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변환을 하고 이제 FFT를 돌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입력 영상에서 관심 있는 영역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좀 변하거나 크기가 이렇게 작거나 크거나 아니면 좀 돌아가는 요런 정도 요런 트랜슬레이션의 변환에 좀 강인한 어떤 특징 벡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네요. 그 특징 벡터를 가지고 이진화하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저기 중복 군집화가 그렇게 특징 벡터가 있으면 저 중복을 이제 군집화한 다음에 그룹핑과 클러스터링이 되잖아요. 제일 심플한 클러스터링은 니얼리스트 네이버 서치를 뭐 DB에 100만 건 있으면 100만 바에 100만의 니얼리스트 네이버 서치를 해야지 중복 그룹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화가 필요한 거죠. 그 이진화가 안 되면 이제 100만 바이 100만 리얼리스트 네이버 그 매트릭스 계산하는 연산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고니까 네, 그런 여차저차한 작업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각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하나씩 뜯어볼 예정인데요. 이제 ROI를 어떻게 검출을 했느냐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인식이나 이제 요 영역에서 검출이라는 거는 뭐냐? 이미지 내에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 물체는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미지 내 컨텍스트를 인식하는 그 문제를 이제 검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많이. 그래서 요 검출은 저게 이제 지금 현재 학습된 모델에 의해서 검출된 결과인데 박스는 이제 위치가 되고 저 박스를 만들어낸 저 내용물 안이 뭔지도 얘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저게 원피스만 지금 그냥 예제로 보여드렸는데 저 원피스가 있는 이미지를 탁 넣으면 얘는 이게 원피스이면서 원피스의 위치가 저기 있더라라는 것을 이 모델이 밝혀내는 거죠.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텍션, 검출을 수행을 했고요. 이 검출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략 샘플이 한 100만 건 정도 이제 샘플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한 대 머신, 기계, GPU 그 디바이스로 학습을 하면은 얘기 듣기 한 10일 정도 이제 걸리는 정도의 스케일이 걸리는데 물론 한 대로 안 하죠. 뭐 여러 대 그 GPU 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돌려가지고 처리를 해서 저거보다는 작게 걸렸을 텐데 하나로 하면 저렇게 걸린다고 하네요. 저기에서 사용된 이제 네트워크는 그 컨볼루션이라고 있잖아요. 컨볼루션을 설명하려면 또 되게 길어지니까
이미지의 코렐레이션이라는 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보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아마 5개가 적층 이게 다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트 돼 있는 매트릭스 곱셈하는 오퍼레이션이 2층이 더 쌓여 있어서 저렇게 있는 네트워크로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네트워크의 조금 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네트워크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도 무엇을 찾는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2개의 네트워크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그 파라미터를 이제 공유한 채 2개의 네트워크가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체는 아는데 머리가 2개인 거죠. 머리 2개를 가지고 이제 위에 이 이미지는 원피스다라는 정보랑 그 원피스는 어디 위치에 이미지 내에 있다는 정보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제 얘가 이제 러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그 러닝 쪽 측면에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 되는 부분이고,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거는 내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알려고 하는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내가 안다면은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더 쉬울 거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서로 다른 태스크를 가지고 러닝을 하는데 서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내도록 러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서, 예,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작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징 축출을 위해서 또 모델이 하나 또 학습이 됐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2대를 써가지고 병렬로 한번 처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 샤드를 구성하는 거죠. 서로 디스조인트한 데이터 샤드 2개를 구성해놓고 GPU 2개일 때 서로 똑같은 모델 2개, 하나 원본이 있으면 하나는 그 복사본 네트워크를 다른 GPU에다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입력을 넣으면 피드 포워드, 이제 순방향으로 가면서 피처 벡터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이제 역방향으로 역전파, 백 프로퍼게이션으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 이제 복사본에서 발생한 그레디언트를 원본으로 송신하고, 그리고는 이제 원본에서는 그 복사본으로 해서 받은 파라미터를 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복사본에 전해주는 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게 요 과정을 이제 데이터 패러럴 싱크로너스 SGD 요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네크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저 부분이죠. 데이터, GPU 간의 데이터 트랜스퍼. 그래서 이제 GPU 간의 2대 간의 데이터 트랜스퍼는 기본적으로 PCI 익스프레스라는 하드웨어, 그래픽 카드 간에 통신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GPU 다이렉트라는 테크닉이, 이게 뭐냐면은 원래 디바이스 1번에서 디바이스 2번으로 메모리 카피를 하려고 그러면 메인 메모리, CPU가 있는 이제 메인 메모리 한번 카피하고 이 메인 메모리에서 다시 GPU, 다른 GPU로 이렇게 다시 카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GPU에서 메인 메모리를 중간에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제 GPU 메모리끼리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이제 쿠다 한 4.5인가 뭐 지원이 돼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유니버셜 버추얼 어드레싱이라고 이제 커널 프로그래밍 할 때 메인 메모리나 GPU 각각 디바이스가 그 어드레싱한 스킴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어느 GPU에 어디에 있는 뭐 메모리 변수인지를 뭐 프로그램에 안 적어도 이제 알아서 그냥 이게 이제 딱딱딱 나누어진다. 그런 테크닉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런 테크닉을 다 감싸서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그거죠. 니클이라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병렬로 데이터 프로세싱 할 때 필요한 오퍼레이션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 개가. 디바이스 간에 뭐 브로드캐스트 한다, 뭐 스캐터, 아니면 뭐 리듀스, 뭐 이런 오퍼레이션 정해져 있는데, 그런 프리미티브한 오퍼레이션도 엔비디아에서 그냥 그 뭐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라이브러리를 써서 저 데이터 트랜스퍼를 해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요 부분이 네크가 걸려서 자칫하면 이게 2대를 썼지만은 한 대 쓴 거랑 별 차이가 없게 되는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해보니까 한 2대 쓰면 한 1.6배 정도에 빨라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개선해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도 한 대략 100만 건 정도 되고요. GPU 2대로 해서 병렬 처리해서 대략 한 6일 정도 트레이닝, 그러니까 러닝 학습 커브가 이제 컨버지 될 때까지가 한 6일 정도 걸렸고, 여기 네트워크에서 이제 컨볼루션만 한 45개 정도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죠. 막 옆으로도 쌓여 있고 위로도 막 쌓여 있고, 이게 적층으로 가면 이게 한 20몇 개 정도 뭐 이런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피처 추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피처 벡터 디멘전이 좀 높으니까 이게 해싱을 했죠. 해싱을 바이널라이즈 이진화하는데, 그 이진화한 근거는 CNN 모델을 러닝을 하면 CNN에는 이제 그 바이어스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바이어스 벡터가 피처 벡터의 스케일을 좀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분포상의 어떤 스케일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 바이어스를 가지고 그냥 이진화를 해서 그 이제 해밍 디스턴스 계산으로 바꾸면 이제 속도가 이제 실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속도는 나오더라. 그래서 그 과정까지 이제